사부. 오산 17도의 의법작법 이화조화과 잠록자로 1불전 3패. 불전 버디엔 본존불 앞에 노는 패바이로 금상황제만 세진상 황디 완수의 패중앙. 남방화덕 진구 난방호더 전준 패왼쪽 및 단나본명 원진 단나벤 민연천 패 오른쪽으로 구성되며 불전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왼쪽과 중앙에 두 패만 보이고 오른쪽 패는 없다. 대승사본다 청스번과 동복사본 동푸스번에도 오른쪽 패가 없지만 영평사본용 빙스번에는 세 패가 모두 있다. 세 패 중 가운데 패가 가장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전체에 조각 장식이 되어 있다. 이은 남송시대 3패의 형태이다. 설림 상기첨 찬린시ang 시젠에 따르면 원나라 시대 3패는 황후제년 황허우 진엔 왼쪽, 황제만 세중앙, 태자천추 다이즈 첸치오 오른쪽으로 구성되었는데 기은 송나라 이후 선종 사찰의 국가화와 세속화를 보여준 것으로 국가와 황실, 단나 시주자를 위해 기도하고 복을 빌었다. 청규 친구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일본 선종 사찰에서도 이러한 3패를 많이 사용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송나라식 의례이다. 예를 들어 일본 겐닌지제 렌스의 3패는 남방화덕성화 부성중 난방호어더 싱호어부 싱동 금상황제 성수무강진상 황디 성셔 무장 단나본명봉 록수명 단나아벤 밍푸루쇼밍으로 되어 있다. 이은 그대로 가져다 쓴 예시이며 일본은 황제가 아니라 천황이 있었다. 일본 교토 쇼코쿠지 샹구어스 법당에서는 가운데 패를 금상천황 성수무강진상 티엔 황성셔 우지앙으로 바꾸었다. 불전 3패 그림은 오산 17도 우산시 차도 상권의 맨 앞부분에 있다. 그림 41회 일본 교토 다이토쿠지다더스 불전 3패. 기경산사 승당 계랍패. 계랍지에라은 범라파라이라고 하며 승려가 계를 받은 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나타낸다. 승려는 계를 받은 해의 음력 7월 15일을 범랍에 일랍이라으로 하여 승적성지에 기록하고 이후 매년 1년씩 더한다. 범랍은 승적에 등록된 지 몇 년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와 반대된 개념은 송랍수라으로 승려의 실제 나이를 가리킨다. 승당 안에서 승려들의 자리 배치는 범랍의 순서에 따라 정해지며 승당 안에 게시한다. 즉, 승려는 나이 순서가 아니라 계를 받은 시간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다. 이른바 승려는 나이 순서가 아니라 계를 받은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다. 그림에서 성승성성 앞 왼쪽에는 동서동슈 지사줄스의 자리 도사도스, 감사젠스, 부사보스, 유나웨이나, 전좌덴조, 직세줄스의 6지사. 오른쪽에는 서서시슈 수석서씨의 자리 수좌셔조, 서기슈지, 장주상주, 지객주커, 지전줄디엔 5수석이 배열되어 있다. 사방의 긴 침상에는 승려들의 자리가 배열되어 있다. 좌우패에는 청중칭종 854명과 123주도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어 당시 이 절의 승려가 매우 많았고 출신 지역도 넓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에 기록된 계랍 연도는 가장 빠른 것이 가태원계제 아타이연지의 1201년이고 그 위치는 당도와 상당 더허상주지 아래이며 그 뒤로 가태원계, 게이칼시, 가정자딩, 보경버칭, 소정샤오딩, 단평던빙, 가이자시, 부후후요 순서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쭉 배열되어 순후 7개 전이오 치지에 1247년까지 이어진다. 시간적으로는 모두 송영종링종과 이종리종 시대의 거의 반세기 동안이다. 순후 7개는 계랍회에 기록된 가장 최근의 계를 받은 사람으로 계를 받은 해는 남송 순후 전이오 7년 1247년이다. 이응 오산 17도가 제작된 연대의 상한선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 소속된 사찰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산사징 샨스로 추정된다. 3경산사 중료종 레어 계랍회. 성질과 형식은 승당 계랍회와 같지만 중료 안에 게시한다. 좌우패에 적힌 글자는 위 그림의 승당 계랍회와 같으므로 두 계랍회는 같은 사찰의 것이다. 중료 안중앙에는 관음대사상관 인다실상과 공안공간이 있다. 선종찬종법당파당의 좌석 배치를 기록한 것으로 정면에는 불상과 탁자, 좌우에는 의자, 그리고 좌우 양쪽 끝에는 침상이 놓여 있으며 좌우 침상 아래에는 좌석이 배치되어 있다. 또한 법당 밖 좌우에는 침상이 배치되어 있다. 금산사 집사줄 실패. 집사는 사찰에서 여러 가지 사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으로 현대의 행정직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 패에는 금산사 집사라고 적혀 있고 내용은 사찰의 모든 사물을 처리하며 허가 없이 외부인을 들이거나 사적인 용무로 외출하지 않는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집사패를 통해 당시 사찰 행정 업무와 규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오중료종 레어 게시판. 중료는 승려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은 일종의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물건을 빌려주지 말 것, 외부인 출입 금지, 조용히 할 것 등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게시판 내용을 통해 당시 중료 생활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설림 찬린의 여러 행사 게시판. 설림은 선종 사찰을 의미합니다. 이 게시판은 설림에서 행해진 다양한 의식과 행사, 그리고 수행 생활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상당패샹 당파이, 순당패슌 당파이, 입실패 루시파이, 고양패가 어샹파이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 42회 일본 선종 사찰법당의 상당패, 그림 41류 일본 선종 사찰 소참자찬 게시판, 칠동사동스 게시판. 동사는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이 게시판은 화장실 내부에 게시되며 화장실 사용 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경에 따라라는 게시글과 함께 촉패 초파이, 낙통패러 동파이, 출측계 조처지에 등 화장실 관련 게시글이 있습니다. 8특위 패더웨이파이. 설림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차를 마실 때는 특별한 예법을 따랐습니다. 특위패는 특정 인물에게 차를 대접할 때 좌석 배치를 알려준 게시판입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특별히 5호를 위해 5호를 초대합니다. 와 같은 형식입니다. 선원 청규 찬유한 친구의 차탕에 가다 부분에는 특별히 차를 대접할 때는 예법이 더욱 중요하며 초대받은 사람은 가볍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초대를 받으면 먼저 어디로 가야 하고 다음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북과 딱딱이 소리가 들리면 제때 도착하여 좌석 배치를 확인하고 허둥지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차를 마신 후 특별히 초대받은 사람은 두세 걸음 앞으로 나아가 주인에게 인사하여 감사를 표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경산 토지신패. 지사 광태경왕 칠스광저롱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광태경왕은 경산의 토지신으로 사찰을 지키는 신령입니다. 이은 경산 용왕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경산지징 산제에 따르면 남송시대 경산엔 용왕전이 있어 광태경왕을 모셨고 영험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남송시대 사조견물록스 자오지엠원루 갑지자지 광요가 경산에 행차하다 광여 싱징산에는 광요가 경산에 행차하여 용왕에게 향을 피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경산 능엄회. 능엄회는 선종 사찰에서 안거한주일 기간 동안 안거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며 행하는 법회입니다. 능엄단능 옌단을 설치하고 매일 승려들이 모여 능엄주렁 옌저를 외우기 때문에 능엄회라고 합니다. 남송과 원나라 시대에는 설림에서 매년 안거 기간 동안 3개월 음력 4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동안 능엄회를 열었습니다. 지수백장 청규 칠쇼바회장 친구의 능엄회는 안거를 무사히 마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경산 능엄회 때 계를 받은 순서대로 배열된 승려들의 이름과 각 지역에서 참석한 승려들의 자리를 보여줍니다. 특히 일본 승려 6명의 자리가 명시되어 있는데 즉 관상좌 관상조 2명, 쾌상좌 괄상조 1명, 서상좌 시상조 1명, 연상좌 랄상조 1명, 견상좌 젠상조 1명입니다. 능엄회는 불전에서 열렸는데 리난의 풍습을 자세히 기억한 몽량롱멍 내양루에는 안거를 시작한 후 불전에서 능엄회를 열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모든 승려가 모여 경전과 주문을 외운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림에 표시된 것은 경산사 불전, 평면도로 폭과 깊이가 각각 5칸이며 불전 중앙에 모셔진 본조는 부처이며 불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림 위 불전 좌우에 2개의 천정 텐징이 있는데 중료록 레어와 비슷하여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11 풍경도 펑징토. 풍경은 불교 경전을 소리내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은 승려들이 불전에 모여 경전을 읽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장은 절에서 대중을 불러 모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긴 나무 막대기의 형태로 짱터, 짱션, 짱빙의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짱터는 둥근 모양이며 그 안에 석가모니불, 관음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미륵보살, 지장보살의 6보살이 새겨져 있습니다. 짱션에는 여러 불경의 이름이 적혀 있고 짱빙 끝에는 금강저가 있습니다. 집장은 대중을 모을 때 사용하는 것 외에도 법회나 의식을 시작할 때 치는 싱어로도 사용됩니다. 불교 문헌에 따르면 이때 집장을 3번 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이 고향도가 어시앙토, 대중이 향을 피우고 법사에게 설법을 청하는 것을 고향가 어시앙이라고 합니다. 그림은 천목물레 티엠무 원리, 선사가 주지로 있을 때 행해진 고향 의식의 장면과 좌석 배치를 보여줍니다. 그림에서 당구당더우, 주지는 상좌에 앉아 남쪽을 향하고 앞에는 3개의 향로가 놓여 있습니다. 아래에는 동쪽과 서쪽 2줄로 청중이 앉아있고 수자셔오조는 가운데 지객즉하과 유나웨이나는 좌우에 앉습니다. 향을 피울 때는 동쪽과 서쪽 줄에서 차수 출반 차셔 초반하고 합장귀 허장고에 합니다. 출반하여 향을 피울 때는 각자 향 한 조각씩 준비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의식의 자세한 규칙은 아래 고향방과 어시앙방을 참고하세요. 송나라 설림 찬린에서는 차수 출반과 합장귀 2개의 패를 불전 버디엔과 법당 바탕에 햇빛이 드는 쪽 좌우 기둥에 걸어뒀는데 일본 조동종 사오동동에서도 이를 따라했습니다. 또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향 의식은 천동사 된 동스에서 천목화상 겐무 원리 선사에게 행해졌으며 선사는 순우천 이후 10년 1250년에 입적했으므로 이 그림은 오산 10철도 우산실 차도 제작 연대의 한선을 파악한 단서가 됩니다. 그림 412의 벽화 속에 그려진 송나라 금나라 시대 차수 차셔 예법 13 고향방가 어시앙바 절에서 대중이 주지에게 설법을 청하는 의식인 고향가 어시앙의 절차를 적어놓은 방방을 고향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중이 모였을 때는 각자 그림에 표시된 위치에 서십시오. 첨도찬도는 자리에서 나와 유나웨이나와 시자실저와 함께 방장 주지에게 가서 방장께서 나와 앉으시기를 청하고 마주보고 인사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참두은 자리로 돌아가 서고 대중과 함께 인사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참두은 다시 자리에서 나와 방장 앞으로 가서 마주보고 인사하고 설법을 청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서서 대중과 함께 인사합니다. 큰 향 1개를 피우고 작은 향 1개를 피우고 자리로 돌아가 서십시오. 다음으로 동쪽과 서쪽 줄의 사람들이 향을 피웁니다. 매줄 3사람씩 함께 나와 차수 차셔원 채의 자리에서 나와 동쪽과 서쪽 줄 가운데에서 마주봅니다. 동쪽 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동쪽 향로의 향을 피우고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 향로의 향을 피웁니다. 서쪽 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람은 서쪽 향로의 향을 피우고 세 번째 사람은 가운데 향로의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운 후 앞장하고 동쪽과 서쪽 줄의 끝에서 사람들 뒤로 돌아가 원래 자리에 서십시오. 다음 사람도 이와 같이 합니다. 대중이 모두 향을 피우면 참두는 대중과 함께 큰 절을 3번 합니다. 자리를 깔지 않고 참두는 앞으로 나아가 인사하고 물러나 다시 자리로 돌아가 대중과 함께 3번 절합니다. 참두는 앞으로 나아가 인사를 나누고 다시 물러나 자리로 돌아가 대중과 함께 3번 절합니다. 각자 자리를 갈고 일어나 동쪽과 서쪽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가 두 줄로 섭니다. 방장은 설법을 하고 대중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 줄을 지어 섭니다. 참두는 앞으로 나아가 향 한 개를 피우고 방장께 감사를 표하고 큰 절을 3번 하거나 총례 초리합니다. 인사가 끝나면 참두는 방장을 모시고 방장실로 돌아가고 지객즉하은 대중과 함께 곧바로 법당 남서쪽으로 가서 참두에게 총례 초리하고 다음으로 북서쪽으로 가서 유나웨이 나오와 시자실제에게 절합니다. 14염송 순당도 낸송 쉰당토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에 승당에서 행해지는 염송 의식을 38염송 쌈바니엔송이라고 합니다. 3일에는 국가, 불법, 단월 단위에 시주자를 위해 기도하고 8일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금은 염송 의식의 자리 배치를 보여줍니다. 순당 쉰당은 승당의 침상 주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염송 회향문 낸송 회상원 38염송 쌈바니엔송에서 사용하는 회향문입니다. 전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8염송 쌈바니엔송 초3일, 13일, 23일 저녁 황제의 바람이 영원히 불기를 황제의 도가 멀리까지 번창하기를 부처님의 해가 더욱 빛나기를 불법의 바퀴가 항상 돌아가기를 사찰과 토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평안하기를 시주자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복과 지혜를 더하기를 맑고 깨끗한 법신 등등을 기원합니다. 승당성당 모든 대중을이여 열애이신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셨고 지금은 송나라 순후 8년 정미년으로 불멸 후 2197년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흐르고 목숨 또한 줄어듭니다. 마치 물이 적은 곳에 물고기와 같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마치 머리가 타는 물을 끄듯이 다만 무상무창을 생각하고 함부로 방일하지 마십시오. 사찰과 토지, 사람들을 보호하는 신들이 평안하기를 시주자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복과 지혜를 더하기를 맑고 깨끗한 법신 등등을 기원합니다. 승당성당 초8일, 18일, 28일 저녁, 서월 14일 저녁, 7월 14일 저녁, 동지 저녁, 섣달 금음날 저녁에는 토지신 도디 사당에서도 염송합니다. 서월 15일, 7월 15일, 동지, 섣달 금음날 아침에는 행도신다합니다. 이은 당시 일본인 송나라 승려 여실 루시이 베껴 쓴 회양문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순후 8년 정미년이라는 부분은 오산 10찰도 우산실 차도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북송배송의 선원 청규 찬유한 친구의 권위, 염송년송, 부분에 있는 염송문은 연대를 제외하고 이 글과 완전히 같습니다. 원나라 연다의 직수백장 청규 칠스바의 장 친구의 주지루 칠 장장에도 이 염송문이 있습니다. 심유가 유광사 유광산 경점 등대 설림 찬일에서는 종과 북으로 시간을 알리고 경근과 점dien으로 표시했습니다. 하루 밤낮을 12시로 나누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의 밤 시간을 5등분하여 경예로 불렀으며 한시는 한경, 한경의 3분의 1을 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좌선할 때는 승당성 당의 큰 북과 작은 종으로 몇 경 몇 점인지 알렸습니다. 경은 북 소리로 표시했고 즉 한 경에 한 번 북을 쳤습니다. 점은 종 소리로 표시했고 즉 한 점에 한 번 종을 쳤습니다. 금은 각 경점에 해당하는 종과 북의 횟수 그리고 그에 따른 승려들의 활동 내용을 보여줍니다. 금에서 는 북을 치는 횟수를 나타내고 경을 의미하며 는 종을 치는 횟수를 나타내고 점을 의미합니다. 길을 통해 몇 경 몇 점인지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천영사 산문치객처 치수보은광요선사 칠스바언 광시어 잔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승사본다 청스번에는 어떤 사찰의 것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동복사본동 부스번의 그림에는 월주예로 천영사 텐닝스 에그 양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월주는 지금의 소흥샤오싱입니다. 천영사 산문치객은 광요사 광샤오스, 천동사 텐통스, 경산사징산스 등 여러 사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동복사본의 만년사와 넨스 가람 배치도에서 산문에 직수보은광요선사라는 같은 산문 액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자사징스스도 소흥셔싱 9년 1139년에 같은 액자를 받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송송 고종가오종 소흥 9년에 각 9년에 보은광요선 사바언 광샤오 잔스를 세워 휘종 회종을 추모하라는 조서가 있었습니다. 월주 천영사, 태주다이로 만년사, 그리고 항주 항저우 정자사는 오산 10찰도에 기록된 보은광요선사의 세 가지 예입니다. 황제가 사찰에 액자를 하사하는 것은 당나라 당다이 때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치객 제도가 발전한 것은 송나라 이후입니다. 제산액집 주산어지에서 볼 수 있듯이 90여 개 사찰의 산문 치객 중 대부분이 직수칠스입니다. 문헌 기록에서도 남송 난송 때 2만 린 안의 불교 사찰의 치객이 일반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산문 액자는 형태mem에서 영조법식 잉자어 바실 소목작샤 무도어 제도에 있는 화대패 화다의 발와 같습니다. 그림 51 송나라식 액자, 경산 운판 윤바
운판은 절에서 시간을 알리거나 대중을 불러 모는 데 사용하는 법구입니다. 군 모양으로 만든 금속판으로 두드려서 소리를 냅니다. 경산 운판에는 금상황제만 세진샹 황디 완수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창고관리부서에 운판을 걸어두고 스님들이 운판 소리를 들으면 식당으로 모여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선원청규 대중에게 경고하는 조항에는 부엌 앞에 운판을 치는 것은 큰 고요함을 여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고관리부서는 향적샹지이라고 불렸으며 사찰의 부엌과 창고를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였습니다. 당나라와 5대 시대부터 이미 스님들이 함께 생활하는 승당과 함께 사찰의 기본적인 요소였습니다. 경산 단선 단샤 여름에 승당에서 식사할 때 사용하는 부채입니다. 둥근 모양의 긴 손잡이가 달려 있으며 선반에 꽂아서 보관합니다. 벽산사 물방아 영주 벽산사에 있는 물방아의 배치와 작동 방식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물방아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곡식을 찢거나 빻는 기계입니다. 위층은 맷돌, 아래층은 곡식을 찌는 방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위는 물레방아, 아래는 물방아입니다. 남송시대 산속 사찰에서 흐르는 물의 힘을 이용하여 맷돌과 방아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선종 사찰의 자급자족하는 생활 방식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자 특징입니다. 물방아는 물살이 빠른 곳에 설치해야 했는데 남송시대 강남 지방의 선종 대사찰들은 대부분 산림 지역에 위치했으므로 산속 사찰에 물방아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유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아래층 높이 9척, 수레바퀴 6척, 축지름 6촌, 축머리 1척 2촌 등 일부 실제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남송시대 물방아의 기계 구조와 작동 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중국 고대 기계 역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경산 승당화로 선종 사찰에서 난방야 차를 끓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승당, 요사체, 방장 등에 설치되었습니다. 높이 1척 4촌, 바깥 길이 6척 9촌 5푼, 안 길이 5척 4촌 5푼으로 치수가 적혀 있습니다. 승당화로는 일반적으로 성승성성의 뒷면에 설치되었습니다. 선원청규에는 음력 10월에 화로를 열고 2월에 화로를 닫는다. 참선 전에 화로를 설치하고 죽을 먹기 전에 숯을 더한다. 추위와 더위를 고려하여 숯을 더하거나 뺀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산사 산문향로 위에 달린 장식고리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은 사자 모양 고리이며 주로 선종 사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리는 머리 부분과 고리 부분으로 구성된데 머리 부분은 대부분 사자, 용, 기린 또는 귀면 등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고리 부분은 원형 또는 동물 형태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의 재질은 대부분 금속이며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러한 장식고리는 송나라 때 중국에서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건축물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토 묘만지며 만스의 불전과 대덕사 다드스의 법당문에는 사자 모양의 고리가 있는데 이는 송나라 시대의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림 52의 일본 우지유줄 고쇼지 싱성스의 사자 모양고리, 그림 51의 일본 가나가와 션나이 전 겐초지젠 장스의 사자 모양고리, 그림 56의 송송 금진 시대의 금속고리, 영은사 산문향로. 영은사 산문 중앙에 놓인 향로입니다. 앞에 영은사 가람 배치도에서 이 향로가 놓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로는 매우 정교하게 만들었으며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산문에 큰 향로를 설치하는 것은 당시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하산사 범종, 한사 종로에 걸려있는 범종입니다. 범종 꼭대기에 고리가 용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의 높이는 8척 5촌, 두께는 7촌으로 매우 크며 종의 왕이라고 불리는 베이징 대종사의 거대한 종에 버금갑니다. 송나라 시대 아산사는 이 큰 종으로 유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산 17도에는 안길사에 대한 기록은 종로와 이종에 대한 것뿐이며 당시 일본 승려들이 이종에 크게 감탄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송나라 범종에 대한 유일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료이며 송나라 범종 주조 기술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닙니다. 경산 추침다어전 경산사 법당 안에 있는 법구로 경고나 알림을 위한 도구입니다. 주초와 침전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침을 두드려 소리를 냅니다. 침은 팔각형이며 지름 7촌, 높이 3척 2촌입니다. 침의 윗부분은 복포자 후보즈라고 불리는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제산액집 조샤너지 불교 건축에는 편액을 걸거나 글씨를 새기는 전통이 있는데 특히 선종 사찰 건축의 편액이 가장 독특합니다. 제산액집은 강남 지역 선종 사찰의 전당, 요사, 부엌 등의 편액 글씨를 수집하여 유형별로 분류한 것으로 그 수가 매우 많습니다. 정문 편액만 해도 거의 90개에 달합니다.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부 산문 액자, 중문 액자, 정문 액자, 불전 액자, 법당 액자, 전방장 액자, 내방장 액자, 시자료 액자, 승당 액자, 창고 액자, 행자당 액자, 중료 액자, 시자료 액자, 윤화료 액자, 직액료 액자, 동사 액자, 후가 액자, 욕실 액자, 윤장 액자, 조당 액자, 객실 액자, 연수당 액자, 종로 액자, 동사 액자, 경장 액자, 누각 액자, 정자 액자, 암자 액자 등 기타 건물 액자 수류권소의 로연, 몽당망당, 전자첸즈, 이당 이당, 간경당 간징당, 마원모연 등의 액자도 포함됩니다. 그중 가람 배치, 사찰 건축, 가구와 법기에 대한 내용은 선종 사찰 연구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귀중합니다. 그 비중 또한 가장 크며 총 43점으로 오산 17도의 주요 내용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의 선종의식과 의례 등에 대한 내용 또한 선종사찰 연구의 중요한 배경 자료입니다. 이 다섯 부분의 내용을 통해 우린 당시 선종사찰의 면모, 형태와 특징을 비교적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림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전면적이라는 점에서도 이 그림 두루마리는 중국 선종사찰의 규칙과 제도를 모방하여 일본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성격과 특징 때문에 오산 10찰도는 실물 도록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